안녕하십니까, 정옥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굿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굿이라는 것은 옛날에 저희 조상님들께서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늘과 조상과 땅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어떤 제사의식입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애달픔이 많은 조상님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음감하시고 편안한 마음 속에서 저승길 가시자 하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은 제사를 못 모시는 그런 조상님들이 1년에 한 번 오셔서 잘 음감하셔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제의식입니다. 이 제의식을 행하시는 제갓집, 원하는 제갓집, 그러니까 내가 그 제의식을 해달라고 하는 그 제갓집이라고 하거든. 그 제갓집의 마음이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와서 물론 저도 굿을 해봤지만 또 하고 있지만, 오셨을 때 아유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빠져 계시는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를 올립니다. 그게 뭐 잘못인가요? 저는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냥 저희들 건강하게 이 세상 살게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희한하게 일이 잘 풀립니다. 그리고 제의식을 하는 분들의 마음 자세는 소박하면 희한하게 원하는 바를 이루더라. 그리고 이 제의식은 결코 그렇게 삿된 의식이 아니더라 하는 뜻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신당을 찾아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남희주라고 합니다. 네, 배우분이시구나. 네. 언제부터 연기를 하셨어요? 원래는 무용을 어릴 때 좀 하다가요. 어떤 한국 무용? 네, 한국무용 발레. 춤에 좀 이렇게 소질이 있다고 해서 신나서 하다가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우연히 신문에 이렇게 연기자 모집 학원 그 성인반을 모집한다고 해서 30살 즈음에 2002년도에 네. 연기에 도전을 했었죠. 이 배우가 되는 집안을 보면 다 매력이 있거든요. 네. 윗대 광대가 있거나 또 배우가 있거나 네. 뭐 이런 뭐 소리를 하시거나 하는 그런 내력이 있고 뿌리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런 뿌리 속에 가지이신 거 맞죠? 네. 아버지가 어. 유명하신 가수 겸 배우셨어요. 한국 최초 엔터테이너. 성함이 남석훈. 남석훈 선생님 알죠? 미남 배우. 네. 잘생기셨잖아요. 사실 아버지 때문에 절대 연예인은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학벌, 인맥 다 상관없이 저의 재능만 가지고도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연기자로서는 제가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 피를 이어받으셨는데. 네. 제가 한번 그럼 방울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좀 긴장이 돼. 네,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계세요. 보기보다 한 성격이 있으시구만. 이렇게 보기보다 연약하지 않아요. 강함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의를 보면 좀 눈에서 불똥튀기죠? 참지 못. 그리고 그렇게 인기가 충만한 어떤 대배우신 아버지를 가지셨음에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임에도 나는 그렇게 말 그대로 유복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기름지게 살지를 못했네요. 어려서부터 천둥꾸러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쟤는 누구야? 맞아? 저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뭐 하는 식의 이런 어떤 손가락질이나 비아냥거림 속에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그런 발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외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아버지하고도 그닥 그렇게 이연이 돈독하지를 않아요. 같이 살아본 적은 없고요. 맞죠? 네. 그리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 딸아 사랑하는 우리 희주야 하면서 끌어안거나 막 위로 뭐 목마를 태워주시거나 이렇게 사랑을 받는 어린 시절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았죠. 맞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는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릴 때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할머니한테 커다가 엄마한테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저를 낳고 바로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새롭게 그 결혼해서 잘 살아라 하는 마음에 이제 저를 키워주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냥 이끌림이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에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가면은 거기는 아들, 딸 이렇게 또 낳고 사시고 계시는데 어느 날 엄마가 돈을 이렇게 쥐어주면서 이제 오지 말래요. 저 그때가 몇 살이야? 초등학교 때 같아요. 오지 말라고 이제 그 새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니까 밖에 나가면 아버지 얘기를 좀 이제 듣나 봐요. 오면 그렇게 엄마를 때린대요. 누가? 그 새아버지가. 근데 어린 마음에도 나 때문에 엄마가 맞고 사는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보고 싶어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여기는 나만 빠져주면은 엄마가 고통받지 않겠구나. 그냥 늘 또 아버지도 나만 빠져주면 두 엄마 아빠가 불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외할머니 밑에서 크시면서 네.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야 되는 어린이였네요. 어린이. 근데 할머니하고 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음. 저는 할머니가 엄마였기 때문에 행복했었어요. 근데 할머니도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푹 요즘에 말하면 이제 뇌졸 좀 일찍 그러니까는 일찍 할머니가 푹 맞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무용을 잘해서 사실 저는 선생님들이 탐을 많이 냈어요. 네. 초등학교 때도 무용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보통 예술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어머님들이 원서를 갖고 이렇게 좀 도와주잖아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아프시다 보니까 그 원서 내는 거를 못 낸 거예요, 제가. 선생들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 그렇게 근데 열정이 학원 있었으면. 선생님은 응. 제가 또 예술 중학교를 가면 학원을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주면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또 예고를 못 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도 또 무용부가 있어서 마침 무용 선생님이 저를 또 이뻐하셔서 무용을 이제 가르치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 당시에 저희 집을 새아버지하고 아이 둘 데리고 할머니랑 이제 저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집을 다시 들어온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응.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너무합니다라는 영화 김수현 선생님 주연하신 쉬는 시간이 김수현 있었어요. 작가? 김수희 김수용. 김수희 가수 김수희 선생님 너무합니다 부르신 네. 선생님이 본인이 이제 주인공을 한 영화가 있어요. 그걸 우리 거기에. 아버지가 감독을 하셨었어요. 그때 김수현 선생님이 그때 무슨 사건을 잠깐 촬영 중단 중에 시간이 있으셔서 제가 자주 배웠는데 아버지가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뭐 연예인 할 생각 없니? 그래서 저는 무용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무용 선생님이 소개해 줬어요. 제가 아버지를. 그러니까 무용 선생님이 잘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아버지가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무용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희 집을 이제 들어오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무용을 지원해 주는 걸 알고 무용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죽하면 무용 선생님이 저희 집에까지 와서 엄마를 되게 설득을 했었어요. 엄마가 능력이 없어지면 제가 키워주겠다고. 근데도 교무실에 가서 좀 망신을 시켰나 봐요, 선생님은. 엄마가. 지금도 무용 선생님이 엄마 얘기하면 고개를
힘드세요. 지금도 연락을 가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무용을 못하게 하고 무용 선생님도 이제 엄마한테 질려서 너 그만해라 무용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이 붕 뜬 거죠. 이제 미래가 아무것도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엄마는 저를 연예인을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외국에 나가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었나요? 한국을 떠나고 싶었죠. 그리고 본인 팔자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도와줘야 되는 팔자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보다는 이타행을 해야 되는 팔자다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사실 우리 남희주 씨의 이렇게 관상을 보면 이분은 수녀 아니면 스님이에요. 어릴 때 수녀 되고 싶었었어요. 가족, 본인 지금 혼자 사시죠? 네. 네. 딸 또한도 엄마와 지금 등 돌리고 있는 격 아닌가요?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만 근데 그 앙금이 네, 편하지 완전히 않아요. 예. 그죠? 네, 어색해요. 저 봐라. 어색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한스럽다, 애석하다. 왜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됐고 왜 그런 인생의 아픔을 안고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너무 밑바닥까지 가고 10원 한 장 없을 때까지 힘들 때 손 내밀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2세들도 많아요. 사실 저처럼 뭐 부모님 이렇게만 밑에서 잘 크지 않은 2세들도 이렇게 보면은 엄마가 있든지 내 편이 한 명쯤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할머니도 빨리 아프시고 할머님도 따님한테 대우 못 받고 불쌍하게 돌아가셨어요. 찬밥 신세고 저 구들장에서 돌아가시든 말든 하는 그런 방치됨 속에서 한스럽게 가셨다고요. 엄마는 자기가 미국으로 보냈다고 그러니까 약간 엄마는 잘된 건 다 자기 탓 잘못된 건 남 탓하는 누구를 스타일이라. 미국으로 보내? 할머니 미국을 외삼촌이 미국에 먼저 가고 아니 그래도 찬밥 저 신세였어. 맨날 평생 엄마 할머니를 원망했어요. 저는 그거에 또 화가 나고 근데 그 할머니의 그늘이 오래 지속되셨으면 아마 본인 무용도 할 수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는 윤택한 삶 속에서 사셨겠지만 워낙 받침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 받침을 만들어야 되고 또 디디고 올라가야 되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린 자아가 많이 힘든 시간을 가졌다.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은 간이 안 좋아지고 콩팥이 안 좋아지고 심장이 안 좋아지는데 세 가지 중에서 안 좋은 것이 있지 않나요? 제가 한 13년도 정도에 위출혈로 위? 예, 위출혈로 거의 죽을 뻔한 적 있죠. 위출혈로 인해서 수혈도 많이 하고 결국 신부전증까지 그래서 투석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 당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한국에서 그 남한산성에서 행사하고 계셨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날짜가 제가 병원에 있었던 어떤 날짜. 행사예요? 아버지요? 네. 그냥 뭐 남한산성에서 그냥 뭐 행사하는 거에서 출연을 노래를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팠던 그 연도수 이렇게 저는 남석훈 선생님 이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무당이 된 지금 입장에서 남석훈 선생님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그분 또한도 노년이 굉장히 고루하셨어요. 네, 고독하고 빈했단 말이야. 그래서 노래를 하시더라도 옛날의 영화가 아니고 그냥 나가셔서 옛날에 어떤 영화 배우였다 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어. 아버지도 힘들게 살다 가셨다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TV 사랑은 싫고 마지막에 나오셨어요. 현미 선생님이 찾으셔가지고 그게 몇 년 안 돼요. 이게 73세, 80인가? 하여튼 몇 년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한이 아버지가 나를 딸이라고 좀 인정해주고 호적이 없으니까
헤어졌던 딸과 만나는 게 그냥 그것만 이루어져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 그 두 가지는 풀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근데 결국은 아버지는 떳떳하게 제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방송을 통해서 보면 누구든지 아 남수꾼이 딸이구나 하는 증거는 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한국에서 더 활동을 하실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활동을 또 못 하셨던 건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운명이에요. 그 어른이 스타덤에 오르실 수 있는 운은 분명히 계셨겠지만 그 운이 끝까지 지탱해주고 힘있게 받쳐주는 그런 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대로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많으셨던 그런 세월을 살다 가신 분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도 감사한 게 아버지는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다 그냥 왜냐면 아버지도 뭐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나 때문에 자기 팔자가 그렇게 됐다고. 아무튼 남이주 씨의 인생은 본인의 인생이지만 우여곡절이 많았고 참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다로 저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약한 어떤 성격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서 있다. 응? 어떤 일 하시나요? 지금 그냥 뭐 이것저것 알바를 주로 뭐 청소 알바부터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하고 있어요. 알바만 하시고 그러면 뭐 배우 일은 안 하시나요? 얼마 전에 뭐 낭독극 하나 좀 하자고 하고 있고 지금 낭독극이 뭐예요? 이렇게 대본을 보면서 읽으면서 하는 연기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예, 요즘 그걸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더글로리가 제 마지막 더글로리에 잠깐 출연했었어요. 더 그러셨구나. 선생님 역할로. 근데 사실 제가 다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사진도 찍고 하면 돈이 들어가서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근근히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 거죠. 이번 다음 달이 음력 6월인데 6월 달부터 본인이 또 드라마에 캐스팅이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네 하는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운이 와서 내년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스타덤에 오르거나 아니면 어머나 그 사람 말대로 그래도 이 작품으로 다시 내 이름이 나오네 아니면 내 역할이 빛을 발하네 한다 하는데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본인의 역할을 잡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과 전화번호만 있지 통화를 안 했던 사람한테도 본인이 통화를 해서 알리셔야만 이제 나에게 노크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는 그냥 연락만 받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운인지라 본인이 움직여서 잡아야 된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노래를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가수? 예, 뭐 트로트입니까? 트로트가 좀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내실 거예요?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좀 대회 같은 데 좀 자꾸 도전을 해보고 있었어요. 어디 대회, 무슨 대회? 그냥 뭐 동네 노래자랑 네.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연습하면서. 저 봐라. 그것도 새로운 문서잖아요. 어쨌든 내가 연기자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어떤 변화의 운, 그로 인해서 내가 또 당선이 되고 합격이 되고 또 새로운 뭐 가수라는 닉네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운이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음 달에도 빛을 반짝 발휘해서 계속 유지가 돼 내년에는 활짝 핀다 하는데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그래도 운이 좋으셔서 절대로 당당하게 나서고 나 좀 써주세요. 저 좀 초이스 해주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다니시면
올 한 해에는 분명히 어머나 그 사람 말이 맞았어 해서 내년에는 빛나는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 눈으로 돌변해서 어머 그 사람 잘 보네 하는 소리를 분명히 하시게 될 것이다. 항상 행복하시고 당당하셔서 말년에는 배우로서 가수로서 또 하시는 일에 꽃들이 만발했네 하는 소리를 하시면서 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